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 니체, 쇼펜하우어가 극찬한 인간 본성과 관계에 대한 통찰. 제가 이 책을 처음 본 것은 쇼펜하우어가 독일어로 번역한 책을 다시 두행숙 님이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었습니다. 1993년도 판입니다. 책이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원래 원제의 편남이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조그마한 책이죠. 제가 이 책을 정말 여러 번 봤는데 이 책은 저희 누님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선물해 준 책이에요. 내용이 괜찮으니까 한번 읽어봐 라고 하면서 주신 책이에요. 그런데 그때 단서가 뭐냐면 너무 깊게는 생각하지 마 였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 책을 마키아벨리즘에 가까운 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마키아벨리에 대해서도 지금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책에 대한 평가, 즉 마키아벨리즘에 가까운 책이라는 평가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예수회의 신부님이셨어요. 그가 과연 남을 속이면서 승리를 쟁취하라는 목적에서 이 글을 썼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얻어야 될 가치는 사실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뭐냐 하면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나의 지혜로 현명한 판단으로 나와 나의 가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을 이기고 남을 속여라는 뜻이 아니라 속지 마라. 세상은 이런 곳이니까 이런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속지 않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겠죠. 그가 왜 이런 책을 썼을까?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저자가 활동했던 17세기 스페인 귀족 세계는 겉으로는 화려함을 과시했으나 안으로는 속임수와 음모, 배신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스페인이 이제 점점 퇴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오히려 반대로 바로크 문화가 열리고 스페인 귀족 사회는 훨씬 더 화려해지고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중한 궁중 행동 지침만 가득했을 뿐 지혜로우면서도 현실적인 선택에 관한 실용적인 가르침이 부족했습니다. 그라시안은 많은 함정과 악한 행동을 미리 경고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손에 잡히는 지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유럽의 모럴리스트들은 성구의 경구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했던 거죠. 소위 말해서 뻔한 이야기.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 어려움이나 난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현대지성에서 나온 독일어가 아닌 스페인어 원문을 번역한 완역본입니다. 김유경 님이 옮기셨고요. 현대지성 클래식의 46번째 책입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일할 때 전부를 드러내지는 말라. 새로움에 대한 감탄은 성과의 가치를 높인다. 패를 다 보이는 게임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즐겁지도 않다. 성과를 곧장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대하게 되는데 특히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모든 일에 신비감을 주어 존경심을 유발해야 한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알릴 때도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안 된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 다 공개된 해결책은 절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기 쉽다. 그런데 거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면 불행은 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이 움직이는 방법을 모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신경 쓰게 만들어야 한다. 운보다 미덕을 사랑하라. 행운과 명성. 행운은 불안정하지만 명성은 안정적이다. 전자는 현세를 위한 것이고 후자는 후세를 위한 것이다. 전자는 질투와 맞서고 후자는 망각과 맞선다. 행운은 소망하는 것이고
때로는 도움으로 얻을 수 있지만 명성은 노력으로 얻어진다. 명성에 대한 욕구는 미덕에서 나온다. 명성은 거인들의 여동생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명성은 늘 혐오스러운 괴물이나 칭찬받는 신동 쪽으로 양극단을 걷는다. 여기에 명성, 파마는 소문이나 명성을 인격화한 여신으로 가이아 또는 엘피스의 딸이고 거인들의 여동생입니다. 운도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대를 읽는 힘은 더 탁월하다. 시대를 잘 타고난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들은 드문데 이들은 시대가 좌우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와 맞는 시대를 타고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타고났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시대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또한 더 나은 시대를 타고났다면 좋았을 사람들도 있다. 모든 선이 늘 승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만사가 때가 있고 탁월함도 드러나는 시대가 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지혜는 유리한데 이는 지혜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혹여 이 지혜가 당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많은 시대에는 잘 맞게 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평판을 나쁘게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평판이 나빠질 일에는 가담하지 말라. 명성보다 경멸을 부르는 황당무계한 일에는 더더욱 끼어들지 말라. 온갖 종잡을 수 없는 파벌들이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 거부하는 것마다 전부 주워 담는 이상한 취향을 가진 자들도 있다. 그들은 온갖 특이한 행동에 아주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유명해지긴 하지만 이것이 명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조롱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일할 때도 자신의 신중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추종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일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은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것은 모두가 경멸하는 일로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호의를 얻으려면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사람들의 호감에 관하여 만인의 찬사를 받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호감을 얻는 건 더욱 대단하다. 이것은 어느 정도 행운이 따라야 하지만 노력이 더 중요하다. 즉, 호감은 행운으로 시작해서 노력으로 이어진다. 보통은 명성을 얻으면 호감을 얻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완벽한 자질만 있다고 호감을 얻는 건 아니다. 호의를 얻으려면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즉, 선한 행동과 말을 하고 더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한다. 예의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따라서 먼저 공적을 쌓고 나서 작가들에게 펜을 쥐어줘야 한다. 즉, 칼에서 글로 이어져야 한다. 작가들을 통해 얻은 호감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현자는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절대 자존심을 잃지 마라. 또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익숙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올바름을 정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외적인 규칙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엄격한 권위가 아닌 자기 분별력에 따른 두려움 때문이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면 세네카가 말한 상상 속 가정교사도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 가정교사는 자기 양심을 뜻합니다. 경험과 이성으로 변덕을 피하라. 적절한 판단력.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움을 타고난다. 그들은 사려 분별을 할 때 선천적인 양식을 지녔으므로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경험이 늘면서 이성이 완전히 성숙해지면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들은 모든 변덕을 싫어하는데 변덕이 지혜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총체적이고 올바른 판단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변덕을 피한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를 통치하거나
자문하거나 국가 수장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말하는 분별력이나 판단력, 양식은 바로 신데레시스와 일맥상통합니다. 신데레시스는 선을 인지할 수 있는 선천적 능력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이성과 지성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성의 오류를 바로잡고 민감한 욕망을 지배하여 양심의 불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적절한 거절은 무분별한 수락보다 더 고귀하다. 거절할 줄 알라.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수락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통치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금박을 입힌 거절은 퉁명스러운 수락보다 더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입에 아니오를 달고 살아서 모두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도 많다. 설령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해도 처음에는 늘 아니오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또한 모든 일을 단번에 거절해서도 안 된다. 요청하는 사람이 서서히 실망을 느끼게 해야 한다. 또 완전히 거절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남들이 더는 의존하지 않게 된다. 거절의 쓰라림을 달래줄 일부 희망은 남겨두어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빈자리는 예의로 채우고 해주지 못한 행동은 좋은 말로 대신해야 한다. 따라서 예와 아니오는 짧지만 긴 생각이 필요한 말이다. 스페인 속담에는 제대로 양해를 구하면 거절해도 크게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부탁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열에 9, 많게는 100번 중 99번은 거절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예의와 덕담으로 돌아오는 거절은 오히려 그분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분 나쁜 거절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퉁명스러운 거절보다 오히려 그분의 인격을 의심들게 하더라고요. 진실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다. 정보를 얻을 때 조심하라. 사람은 주로 정보에 의존해 살아간다. 자신이 직접 보는 것도 많지 않고 대신 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다. 귀는 진실의 쪽문이자 거짓의 정문이다. 보통 진실은 듣는 것보다 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더 많다. 진실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드문데 멀리서 올 때는 더 그렇다. 늘 여러 군데를 거치다 보면 감정들이 섞여 오기 때문이다. 정념은 닿는 모든 것을 자기 색으로 물들인다. 그래서 때로는 듣기 좋지만 때로는 불쾌한 게 정보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강한 인상을 남기려고 애쓴다. 따라서 칭찬하는 사람의 말도 잘 걸러들어야 하지만 비난하는 사람의 말은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정보를 주는 사람의 의도를 발견하고 어느 발이 움직였는지 알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심사숙고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인생은 짧지만 잘 살아낸 삶의 기억은 영원하다. 오래 사는 기술, 선하게 사는 것이 장수하는 기술이다. 삶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어리석음과 비열함이다. 어떤 사람은 삶을 지킬 줄 몰라서 삶을 잃고 어떤 사람은 삶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서 삶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미덕 그 자체가 상인 것처럼 악덕 그 자체도 벌이다. 악덕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은 삶을 2배로 빨리 끝내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미덕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또한 정신이 온전하면 육체도 온전해진다. 그리고 선하게 살면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오래 살게 된다. 세상의 절반이 당신을 외면해도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있다. 세상의 절반이 남은 절반을 비웃지만 모두 어리석다. 의견에 따라 모든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 따르는 것을 다른 쪽에서는 구박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참기 힘든 어리석음이다. 완벽함은 어느 하나를 만족시킨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각자 얼굴이 다른 것처럼 취향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그 흠도 보이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그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을 비난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만족의 기준은 그 상황의 질서를 판단할 수 있는 저명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가에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의견이나 관습, 한 시대만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수많은 조언을 담고 있는데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저자의 기본적인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독자가 어떤 특정한 조언에 집착하거나 틀에 갇힌 생각을 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중도를 지키며 유연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길 원했습니다. 때로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며 다소 차가운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의 기조에 흐르는 맥은 양심과 미덕이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지혜를 낭독하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위대함은 행운이 아니라 미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미덕을 갖춘 사람이 되라. 이 책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다. 미덕은 모든 완벽함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며 행복의 중심이다. 이것은 지혜롭고 신중하며 기민하고 사려 깊으며 현명하고 용감하며 절제하며 정직하고 행복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한다. 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를 영웅으로 만든다. S로 시작하는 세 단어가 행복을 만드는데 바로 미덕과 건강, 지혜다. 미덕은 소우주의 태양인데 그 방구는 선한 양심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너무 아름다워서 신의 은총과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다. 미덕만큼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악덕만큼 가증스러운 것도 없다. 미덕만이 진실하고 다른 나머지는 모두 농담에 불과하다. 인간의 능력과 위대함은 행운이 아니라 미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오로지 미덕만이 그 자체로 충분하다. 미덕 있는 사람은 살아서는 사랑을 받고 죽어서는 오래 기억된다. S로 시작하는 세 단어는 산토, 사노, 사비오. 여기에 미덕에 해당되는 산토는 성인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사람을 소우주로 보았습니다. 그 소우주의 태양과도 같은 것이 바로 미덕이었던 것이죠. 동양 철학에서 덕은 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나의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 진선미를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인 것이죠. 동양과 서양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지혜는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